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셨던 분들도 사실은 PT로 들었던 거하고 제가 또 강의하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통계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통계하면. 어려운 거. 진짜 그렇죠. 어렵죠, 통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어, 여러분들이 통계하면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어, 로또를 이렇게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나 로또 샀겠는데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40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넣어놓고 계속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하잖아요. 그죠?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했을 때 결국은 만약에 어, 이 로또를 뽑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게 다 통계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무슨 샘플을 이렇게 뽑을 때 아니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게 한 250ml라고 생각하면 이 물이 250ml야.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계에 이렇게 채워 넣을 건데 이게 250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알파가 되는데 요 여기 보면 이 기준을 보면 막 한 1000개를 조사를 했더니 250ml 기준으로 해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통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1000개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아가지고 한번 그려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여기가 250ml 기준으로 분포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분포를 하겠지. 이렇게 분포를 막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아주 뭐 200, 여기 60ml고 이게 240ml면 여기도 뭐 분포를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분포를 막 할 거야. 근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체로 보면 이렇더라 이거죠. 250을 기준으로 240ml, 260 사이에 대체로 만약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250ml를 기준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했는데 엄밀히 이걸 전체 평균을 내봤더니 255ml 근처에서 평균이 나왔어요.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중간에. 이 중간 차이를 알아보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중간에 5mm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Z 검정, T 검정. 중심값의 차이를 찾아보는 게 이런 Z 검정이나 T 검정이나 이런 분산 분석 이게 다 요 중심 평균을 가지고 그 차이를 찾아보는 게 이런 분석 기법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생 모든 세상은요. 요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뮤라고 해요. 세상에 중심을 뮤라고 하면 뮤를 기준으로 어떤 이제 막 분포가 되는데 그 분포되는 걸 보면 중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배치를 할 거예요. 요 수치에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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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 끝에 선을 이어보면 요런 식으로 통계가 나올 거야. 그때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서 딱 중간을 기준으로 항상 이런 분포 곡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상적인 곡선이라 해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정규 분포 곡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명대학교의 학생 전체가 한 2만 명이다. 2만 명 전체를 평균을 냈더니 2만 명의 평균이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녀 전체를 다 해도 되고 그랬을 때 남녀 평균 했을 때 173 정도 밀리미터다 키가. 그러면 173을 기준으로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상적으로 보통 이 물리 법칙들은 전부 다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형성하더라. 그게 이치예요, 이치. 이치. 세상의 이치는 모든 게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걸 벗어나서 뭐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대칭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그지? 어떤 곡선은 아예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러면 자 볼까요? 이 노란 요 정규 분포 곡선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여기야. 그러면 요 모든 게 요거와 요거의 차 있죠. 각각의 요 하나를 그냥 x라고 했을 때 xi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요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요 각각을 전부 다 이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각각을 xi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2만 명이면 2만 명의 학생이 이 173mm 요 중심에서 얼마만큼의 편차가 있는가? 편차가 있는가? 그죠? 이거를 2만 명이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평균이 나오죠. 그죠? 평균이 나오죠. 2만 명이라는 학생을 나오면 이게 평균이 나오지, 평균. 그 평균이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 이게 편차예요. 표준 편차.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절대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2만 명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i에다가 뮤에다가 요걸 제곱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n명이잖아요. 이것도 2만 명이면 2만 명을 여기도 제곱을 해주고 그죠? 이거를 루트를 이렇게 씌운 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건 뭐냐면 표준 편차인데 이 편차는 말이에요. 이 파란 거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요 각각이 이 중심에 대해서 거리만큼에 대해서 그걸 다 더해가지고 그걸 n분의 2만 분의 편차를 전부 다 평균을 해봤더니 이, 이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그 편차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종 모양 같으면 좀 더 요거보다는 좀 널찍하니까 여기가 시그마 나오고 여기쯤에 시그마 나오니까 이 시그마보다는 좀 더 밖으로 나갔겠죠. 그러면 이 편차가 이 정규 분포곡선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 집단, 그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게 우리 그 상명대 2만 명의 학생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노란색의 이 특징은 다른 대학교의 빨간색보다는 어때요? 아주 중간 같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정규 분포를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평균 뮤는 173이고, 시그마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편차가 한 10mm 났다. 그러면 그 편차는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는 10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0mm. 그런데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보니까 그 평균이 173인데 편차가 평균으로부터 한 13mm가 났다. 그러면 편차는 13mm 표준 편차 났다. 그러면 어때요? 상명대와 다른 학교의 그 차이점은 평균은 같은데 이 편차가 차이가 있는 게 상명대를 결정하는 하나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중요한 게 뭘 보냐면 평균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편차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가 어떻습니까? 이런 정규 분포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걸 외도라고 하는데, 그런 외도 아니면 요거보다는 이 빨간 게 첨탑같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첨도라고 해요. 이런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 이걸 외도라고 하는데 외도 그 사람이 그 바람 피는 것도 외도지만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 것도 이것도 외도예요. 이런 외도라든지 아니면은 평균, 편차 이런 게 이 집단을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이런 첨도와 외도는 결국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인데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다는 건 첨도가 외도가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어떤 이탈되면 첨도가 있다, 외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평균은 어떻고 편차는 어떻고 이게 이 형상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기술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 분석.
그러면 빈도 분석은 뭐냐 하면 빈도 분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빈도 분석은 이런 숫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숫자는 전부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빈도 분석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남녀냐 아니면 지역이 어디느냐 이런 건 어때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하고 지역은 경상도를 1번, 서울을 2번, 뭐 3번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설문에 응한 사람이 뭐 100명이다. 100명이 남자는 20명이고 여자는 80명이고 그 지역은 지역은 100명 중에 뭐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이 뭐 한 40명이고 그 다음에 부산이 20명이고 충청도가 뭐 40명이다. 요런 어떤 빈도 이런 기본적으로 그 몇 명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빈도 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상명대학교 학생은 2만 명인데 남자는 뭐 12,000명이고 여자는 8,000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자료 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양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게 빈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게 이런 어떤 대상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했느냐 이게 빈도 분석하고 그렇게 했을 때 특징이 요런 평균은 얼마고 편차는 얼마고 그리고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다. 요런 기술적인 분석 요게 통계 분석의 기본입니다. 요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게 결국은 이 평균에서 이 각각이 그 떨어진 거리를 전체 평균을 낸 게 편차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편차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가 나야. 나가 173보다 저는 185니까 여기 12mm가 더 커. 요만큼. 이 사람은 13mm가 더 커. 이 사람은 15mm가 더 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한 거야. 전부 다 합한 거에다가 어때요? 나누기 n.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반을 보면 대칭이잖아. 그지? 대칭이잖아. 그지? 대칭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10,000명이면 10,000명이고 10,000,000명이고 그 다음에 1만 분의 요걸 전부 다 합한 그 평균을 해보면 여기가 시그마 나오는 거나 2만 명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그마라는 게 요 시그마라는 게 표준 편차인데 이거는 이거의 전체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를 전부 그 평균을 냈더니 요 평균 거리만큼이다. 그런데 이제 요까지 했으면 2시그마가 있고 3시그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가 있는데 여기가 1.96 시그마가 이게 95%를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전체에 여기에 차지하는 게 95%더라. 그게 정규 분포 곡선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시그마가 아니고 1.96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서 2시그마 가기 전에 요만큼 1.96 되는 요 시그마 편차만큼 요 안에가 전체 가에 여기가 2.5%고 여기가 2.5%고 나머지 95%가 전부 플러스 1.96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1.96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대부분이 95%가 이 안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시그마가 그거는 평균과 각각 개인의 그 편차를 평균한 게 시그마고 그거는 그런 어떤 정규 분포의 그 집단의 그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그런 평균과 각각의 그 개인의 그 했을 때 전체의 그 이제 평균 편차가 시그마인데 표준 편차인데 그게 1.96 그냥 2배 안 되는 그 시그마 범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4시그마에 가깝죠. 그죠? 4시그마 안에서는 95%가 커버가 되더라. 그런데 6시그마일 때는 100만 분의 4일 거야, 아마 내 기억에. 그냥 100만 분의 4. 그러니까 여기 100만 개 중에 2개만 예외고, 여기도 2개만 예외고, 나머지는 100만 개가 전부 다, 99.9999%가 3시그마는 다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 그 품질 관리에서 6시그마 들어봤죠? 6시그마가 뭐냐면 이겁니다. 6시그마 관리를 한다는 거는 거의 100% 품질이 이 안에 들어오게끔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6시그마면 품질이 어떤 거냐면 평균에서 여기에 편차가 있으면 이 편차는 다 들어오겠다. 그럼 이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 줄이는데 첨도를 아주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6시그마 하면 여기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되고 그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5의 불량률을 줄이겠다. 6시그마로 관리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번 사용했을 때 불량 뭐가 있을까? 어떤 기능적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이 100만 개 중에 4개 정도만 불량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량 없이 만들겠다. 그게 6시그마입니다. 그래서 6시그마 품질 관리하는 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품질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Z 검정이나 T 검정이나 분산 분석은요. 이런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분석이나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나 그 다음에 신뢰성 분석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이런 건요 전부 다 빈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빈도 그러니까 요 빈도 분석을 가지고 신뢰성 분석이 뭐냐면 여러 번 이렇게 이래도 물어보고 저래도 물어봤을 때 그게 똑같은 빈도로 나왔을 때 10번을 물어봤는데 9번은 같은 답이 나왔는데 한 번이 다른 답이 나왔다. 그러면 크롬바 알파라는 값이 0.9가 돼요. 그런 식으로 빈도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요인 분석도 마찬가지고 상관관계 분석도 그렇고 교차 분석 이런 게 전부 이 통계 분석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편차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 분석에서 별거 없어요. 그냥 빈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런 교차 분석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신뢰성이나 요인이나 상관관계 분석 같은 거는 다 어떻습니까? 이런 빈도 분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Z 분석, T 분석, 분산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편차를 가지고 하는 건 회귀 분석이다. 이게 끝! 통계 분석 기법에서. 조금 이해가 되세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더워가지고. 그죠?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